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저는 레이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의를 좀 받았던 엔클렉스 미국 간호사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간 거랑 후기까지 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보러 가는 이런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둘 다 대학병원에서 3교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사람들의 여건마다 또 시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병원 다니면서 임상 있으면서 해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제 친구들이 몇 명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용기를 좀 얻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임상 경력이 저는 이제 5년, 4년 6개월 정도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사실 그것 좀 믿고 공부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네, 뭐 일단 혹시라도 뭐 병원을 다니면서 해도 되나? 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시험 보려면은 장기 오프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만둬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단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엔클렉스 접수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접수하는데 사실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아서 이거를 저는 이제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어떤 인터넷 강의를 하는 그런 학원에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굳이 막 돈을 많이 들이지 말자라는 생각이 컸고, 과연 내가 미국에 갈까라는 생각조차도 확신도 서지 않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자 해서 저는 제가 직접 했어요. 뭐 블로그 이런 데에 그런 절차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런 거 참고를 했고, 제 친구도 혼자 하는 거를 이제 보고 걔가 다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제가 그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뉴욕 그 간호협회라고 하죠. 그 뉴욕 보드 쪽이랑 뭐 이렇게 소통할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워낙 서류가 이제 장기예요. 마라톤이라서 중간에 딜레이 되거나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좀 인내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아무래도 좀 귀찮다 싶으면은 대행 맡기는 거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은 이제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넘게 걸리시는 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승인이 나는 데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저도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사람들마다 그 걸리는 기간이 다르고, 장기전입니다. 접수를 해놓고 공부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공부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상 경력이 이제 4년 6개월 정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여가지고 사실 다들 다른 후기를 읽어보니까 뭐 1년 준비하시는 쌤들이 있고 뭐 1년 넘게 준비하시는 쌤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도 된다라고 승인이 난 후로 이제 6개월 뒤에 시험 날짜를 잡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뭣도 모르고 친구랑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한 이후부터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고요. 사실 첫 1년 정도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쉬다가 공부해야지 하면은 한 개씩 인강을 보고, 그러면서 심지어 중간에는 그 시험을 나는 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도가 안 나갔고, 좀 한 1년 지나서부터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끝은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그로부터 한 빡세게 공부한 거는 거의 4에서 6개월 정도 진짜 마음 먹고 이 정규 인강 다 끝내고 기출 강의 다 끝내고 시험 봐야지 이러고서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기간은 1년 반이었어요. 공부 방법은 저희가 이제 똑같은 인강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고, 이게 인강 신청하면 교재랑 날라오면서 4개월짜리 이제 스케줄표를 줘요. 이 스케줄표대로 하면은 4개월 안에 인강을 끝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스케줄표대로는 하진 않았는데, 뭐 빨리 감기를 하고, 뭐 시간 짬날 때마다 듣고 해가지고, 일단은 4개월 안에 일단 인강을 이제 풀로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풀로 보고,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달에 기출을 이제 볼 수 있는 인강이 또 있어서 그 기출을 계속 풀고 해서 시험을 치러 간 케이스고요. 그 뭐 기출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또 인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정규 강의라고 N클래스 전 범위를 쭉 훑는 강의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무조건 끝내야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12월 31일로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그 기출 강의라고 그거를 들으면서 준비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한 달 반 정도를 하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규 강의 1년 반 들은 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끝내는 데 의의를 뒀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좀 빡세게 공부를 했고 제 친구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오프를 반납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마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거의 오프 때는 공부만 했고 또 하필이면 근데 그때가 이제 연말 연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약속이 되게 많았는데 나가서 한두 시간만 앉아있다가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3교대였으니까 데이 끝나고 카페 가서 공부하고 집에 있으면 잠자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브닝은 오전 시간에 카페 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잠을 정말 줄이면서 진짜 공부했고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간호사는 부업이었어요. 간호사는 병원 가서 그냥 좀비처럼 기간을 에러만 안 치면 된다. 부캐 그때 당시 저의 주캐는 공부하는 N클래스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데이 끝나고 카페 가고 데이 끝나고 엉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잠들기 때문에 그냥 그 가방 그대로 들고 나와야 돼요. 인정합니다. 집에 들어가는 맞아. 순간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카페 가고 이브닝 전에도 출근 전에 카페 가고 나이트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그냥 눈 뜨자마자 일단 카페 가고 했고 이제 나이트 때 이제 저는 좀 이제 선임 짬이 되니까 몰래 이어폰 꽂아가지고 인강 듣고 하긴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시 못해요. 진짜 체력적으로 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5개월짜리가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다. 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그 거예요. 아동 발달 단계라고 한순간 막 몇 살짜리는 몇 개의 블럭을 쌓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인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동은 정말 진도가 안 나갔고 반면에 정신과는 사실 학생 때도 생각해보면 정신과가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수업 들으면 완전 감정이입해가지고 너무 재밌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좀 에피소드 위주라서 막 이거 외워 저거 외워 이게 아니고 그냥 에피소드 듣는 재미로 공부를 했었던 게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암기가 되게 많았고 또 프리커션이라고 감염 관리에 대해서 암기할 것도 되게 많았고 사실 정신과도 약물 암기할 게 많아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암기할 거 많은 거를 추려서 하루에 그 암기하는 내용 하나만 종일 붙잡고 그것만 했어요. 뭐 그래서 한 시험 2-3주 전에 이제 아동 발달 단계다. 그럼 오늘 하루는 아동 발달 단계만 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짜 벽에다 붙여놓고 진짜 엄청 수능이네. 수능 정말 빡세게 외웠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해치워지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선생님은 이제 주간다실에서의 그 빵빵한 경력이 있었지만, 저는 병동에서 특히 저는 간, 뭐 담도, 뭐 어쩌다 보면 심장 이 정도로만 다루고 있는 외과 병동이었고, 좀 제가 알고 있는 성인 지식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대한 앵클렉스에서 나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성인 내용, 특히 심장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양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공부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인강 들으면서 옆에 노트 필기를 해놨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인강 다 듣고 그것만 계속 한 달 동안 봤는데 그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출 강의를 그거 들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론이랑 또 문제랑 또 다르니까 되게 뭐지 했는데, 듣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그때그때 계속 복습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노트 정리를 하고 아니면은 막 오답 노트처럼 이제 자주 나오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 정리해서 복습 마지막에 한 달 정도 하는 거는 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체력 소진이 너무 컸어요. 네. 사실 그때 떨어진 체력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희가 시험을 어디서 쳤는지를 이제 저희가 만나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깨달은 게 둘 다 같이 괌에서 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한국 간호사분들이 일본에서 치잖아요. 동경이나 오사카에서.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괌에서 쳐서 이건 또 무슨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선생님은 괌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시험장을 결정을 할 때 미국령 밖에서 보면 추가 비용을 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돈.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앵클렉스 접수할 때 맨 처음에 카드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돈이 $350.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스케줄링 하기 위해서 ATT라는 거 푸시할 때 내는 돈이 $200. 벌써 내 손에서 $550가 나갔죠? 그리고 인강비, 기출 인강비, 재료비 이것저것 하면 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령 밖에서 시험을 보면 돈을 더 내라는 게 저는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령에는 가자. 그런데 좀 체력적으로 고갈되는 걸 좀 힐링하고 싶어서, 그러면 좀 릴렉싱 할 수 있는 휴양지를 고르자. 그러면 괌이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 대행까지 했으니까 더 내네. 더 내셨죠? 어마어마하게 아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본으로 자주 여행을 갔었고, 그리고 뭐 일본은 가까우니까 2박 3일, 3박 4일로도 자주 가니까 3오픈 하면은 그냥 저가항공 타서 훅 가고 막 이랬어서, 이제 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장기 오프 때 1년에 일주일밖에 없는 장기 오프를 이제 시험 치러 가는 거여가지고 일본에 또 가기가 좀 뭔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나마 좋은 괌으로 선택을 했고, 괌 가가지고 이제 렌트 해가지고 시험 치러 가고 하는데, 이제 같이 같은 날 시험 치는 한국 간호사 쌤이 있어가지고 픽업해서 같이 가서 시험 치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갔는데, 저도 장기 오프 한 6일 정도 낸 다음에 3박 4일로 갔었고, 네, 거기서 이제 엄마가 렌트해서 같이 가서 저 드랍하고 시험 끝나서 연락해서 다시 픽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괌 시험 장소도 괜찮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조용하고, 네, 춥죠. 좀 많이 추워서 저는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특히 에어컨바랑 추위를 좀 극심히 추워하거든요. 그래서 후드를 여러 개 입고 갔는데 그거를 모자 안까지 드셔서 다 검사해요. 혹시 부정적으로 뭐 숨기지 않았나 하고. 그러고 저는 시험장에 정말 뭐 마실 거 먹을 걸 다 싸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먹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대신 사물함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시험 시간이 6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시험 자 속도에 따라 달려 있는데, 빨리 풀고 잘 풀고 뭐 못 풀고 어쨌든 그거는 2시간 만에도 끝날 수 있고 뭐 1시간 반 만에도 끝날 수 있고, 내가 천천히 풀고 많은 문제를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그러면 6시간까지도 걸려요. 근데 아무리 제 친구들이 뭐 75문제 끝냈다고 해도 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저는 6시간이면 너무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써놨거든요. 네, 결국은 한 2-3시간 만에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한 통만 들고 가가지고 자신감. 들고 가서 그냥 물 홀짝홀짝 마시면서 시험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는 시험 문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100일에 대한 커션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엔클래스 시험 문제 보면 중복으로 정답을 체크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뭐 2-3개 정도는 그래도 기출문제 풀면서 답이 2-3개 있는 건 봤었지만 다 클릭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100일의 커션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클릭하고 나왔는데 뭐 결과적으로 붙었으니까 뭐 맞았나 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에요. 지금도 답 몰라요? 그리고 한 개 더 있다면 예상 분만일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공식이 있잖아요. 뭐 몇 개월에서 뭐 몇 개월을 빼냐, 뭐 빼고 날짜를 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80일인 것만 기억나서 그냥 계산했어요. 시간은 많으니까.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렇고 거기 가면은 뭐 마카랑 이제 코팅된 판 같은 걸 줘서 쓰고 뭐 손가락으로 지우고 휴지로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뭐 따로 연필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쓸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계산을 한 개씩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선생님 뭐가 기억나나요? 저는 일단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중 B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그 단어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인강을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기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보기를 막 읽어봤는데 뭐 답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를 봤더니 뭐 14살 아이가 12살한테 성적인 걸 느끼는 것. 두 번째, 뭐 성인 남성이 뭐 아이를 뭐 어떻게 느끼는 것. 뭐 세 번째, 여자랑 남자랑 성별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인 거, 어린애들, 그 다음에 성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동 성도착증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기를 읽다 보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보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읽어서 푼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예시. 그렇고 사실 운빨이죠. 어떻게 보면. 한 문제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답을 모르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는 문제인데 다음 중 해당 질병과 즐겨 마시는 차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차를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뭐 고혈압인데 뭐 블랙코시 차를 먹는 사람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하이퍼리피데미아인데 무슨 차를 즐겨 먹는 사람. 그런 식으로 그런 질병과 차가 1대1로 쭉 되어온 다음에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은 잘못된 차를 먹고 있네? 라고 하면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답을 모르겠고요. 그거를 사실 자세히 배웠다고 한들 누가 어떻게 다 그걸 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합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말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컴퓨터가 이제 푸는 사람의 레벨을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풀면 풀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나오고 이런 이상한 T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못 풀 거야. 그러고 내가 얼마나 잘 풀고 있으면 이 컴퓨터가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나한테 줄까? 라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문제만 풀고 나오면 합격인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70 결과부터 얘기를 좀 주자 합격을 했지만 저는 이제 75문항 이제 풀고 이제 컴퓨터가 꺼졌는데 저는 사실 진짜 확 꺼지자마자 망했다 이러고 나오긴 했는데 근데 또 선생님은 이제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 개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priority question, 그러고 또 이제 계속 스태프를 education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니 계속 저보고 education을 하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뭐 이거에 대해서 스태프들한테 education을 하려고 한다. 다음 주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걸 풀면서 저는 정신승리했다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병원 스태프를 가르쳐? 그러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저도 75문제 풀고 나오긴 했는데 그 한 문제당 딱 3번씩은 꼭 읽고 정말 답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왜냐면 그 뒤로 백하는 기능이 없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만 있고 뒤로 가질 못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5문제만 풀었다고 해도 정말 빨리 풀면 1시간 몇 분 안에 끝나요. 맞아요. 제 친구도 1시간 몇 분 안에 끝난 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75문제 똑같이 풀었는데 4시간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푸셔야지 이제 뒤로 백을 못하니까 맞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팁이나 뭐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저는 유세상이라고 이응 디귿 그 문제풀이 어플리케이션 있어요. 사이트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면 몇 개월 동안 1800개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뭐 파트별로도 골라서 풀 수 있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풀게 되긴 했어요. 제 친구가 알려줘서 풀었는데 사실 그냥 컴퓨터 화면에 적응하고 뭐 그러기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막 문제가 엄청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N클래스 문제랑은 좀 다른 결이에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로 내가 문제를 읽는 거 적응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괌에 시험 이틀 전에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가서 저는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텔에선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도 바다가 펼쳐져 있고 수영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돼서 결국엔 먹은 기억밖에 없는 휴양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러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괌이든 뭐 어쨌든 우리는 해외를 가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어쨌든 관광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이제 시험 전날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시험 풀고 바로 이제 노는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험 전날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래도 호텔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더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딱 앉는데 바로 돌았어. 바로. 일단 마지막으로 한국 간호사는 이미 한국에서 국시를 보고 임상 경력도 있는 상태입니다. 병동에서 입만 털면서 일을 했어도 경력은 있어요. 그리고 복시도 붙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준비해서 엔클렉스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엔클렉스의 양이 방대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양에 압도당하긴 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양이 진짜 많고. 양은 많은데 사실 이제 선생님이 그 문제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영어 때문에 일단 기가 죽어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영어와 방대한 양을 생각하면 방대한 양에 이미 오버웰밍 되기 때문에 영어가 엄청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책을 딱 펼치면 저는 이제 영어 읽는데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읽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국어도 사실 저는 책도 잘 안 읽어서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인강도 한국어로 나오는 인강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밑줄 치면서 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심지어 영어 단어는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한 단어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영어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양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저희가 이제 3교대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저희 말고도 이제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선생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저희가 했던 방식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상황과 인상 경험에 따라서 이제 본인만의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죽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